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십시오. 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음, 그 전 시간에 이어서, 어, 잠시 전는 시간에 정축하고 또 정묘 공부했죠. 음, 화면 공유를 하고 난 다음에, 자, 그, 이번 시간에는 정사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정화는 달과 별, 물상으로 보면 달과 별, 또 하나 더 이으면은 전기죠, 전기불, 전기불 같은 거, 어, 전기를 해놔, 전기, 전기불, 그런 거, 이상, 꽃, 뭐 그런 것이고 정관, 이성, 합리적,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글자가 뭘 만나느냐 하면 사를 만났어. 사 만나면 이것은 12운성으로 왕지지요. 왕. 자, 왕지고 정사는 한마디로 해서 간여지동이라 해요. 간여지동. 간여. 청간과 지다 같다. 간여가 같다. 간지가 간여지동. 간지동. 간지가 모두 화다. 그래서 이렇게 간지가 모두 화가 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간여지동이라고 그래요. 간여지동의 성질을 보면은 만약에 연애 간여지동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기운이 조상님 기운이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잘 바뀔 수가 없어. 성격이 잘 안 바뀐다. 그렇게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월에 만약에 간여지동이 있으면 월에 간여지동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소속돼 있는 어떤 그 조직, 뭐 학교라든지 무슨 동문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어. 자기 조직. 그 조직에서 잘 빠져나오지 않고 항상 조직 활동을 잘 하려고 한다. 그런 성격이 있다. 만약에 일에 간여지동이 있는 사람, 지금 우리 배우듯이 이렇게 일에 간여지동이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매우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는 시에 만약에 간지동이 있으면은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다. 이렇게 보통 간지동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 간지동이 정화가 이제 삼합으로 나오면은 사유축은 삼합이면 금국이거든. 금국이니까 금은 이 인신사회의 생지는 양간을 취해가지고 경금으로 보면 됩니다. 자, 경금은 우리 경금이 대입하면 비견이 속성을 합니다. 그래서 비견성이니까 매우 주체성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주체성이 강한데 이 정화와 대비해보는 이 사화는 급제니까 주체성이 강하면서도 급제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잖아요. 지는 거 싫어해. 그래서 성부사 기질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병화가 사화의 원래 계절은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이지. 본기도 여름이고. 요거는 병화가 원래 그 속성이 이 평관인데 잘못해놨네요. 고칠게요. 병관. 또 밑에는 바로 해놨네. 병관해놨네. 자, 평간이면서 동시에 상하는 급제가 됩니다. 그 평간적 급제라. 이 말은 뭐냐면은, 위에가 잘못됐나? 잠깐 보니까,
정사, 정이고 산대 경금이고 경금이면 요 정제가 돼야 되네요. 여기. 네, 미안합니다. 여기 정제가 됩니다. 정제가. 자, 비견적 정제란 말은 뭐냐면은 주체성 있게 아주 치밀하게 관리를 한다. 그렇게 보면 돼. 주체성 있게 치밀한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정사가. 자, 그렇게 보고 두 번째 평간적 급제가 됐으니까 평간은 뭔가 모르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감도 지지만은 한편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럽게 가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남을 이기려고 한다. 급제는 이기는 거잖아요. 끝거리야. 이기려고 한다. 남을 이기려고 하는데 약간 부담감을 가지면서 그러는 거야. 상대가 아직 강하니까 부담감을 가지면서 그래도 이기고 봐야 돼. 하고 이렇게 이기려고 노력을 한다. 봉기도 똑같은 것을 얘기를 하면 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하게 이 같은 기운이 아래위가 똑같이 화가 있잖아요. 그럼 같은 기운이 화가 있으면 매우 비견적 주체성이 강하면서도 치밀하고 그 다음에 그거 자체가 솔직담백하지요. 솔직담백하다. 그리고 정사는요. 하늘도 달이 떴고 달 같은 것이 떴고 밑에도 뜨겁잖아요. 같은 일기 하나의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그 화강이 뿜어 올려 화강에 충치를 한다. 아까 좀 전에 비한 병호하고 정사는 서로 바뀐 거야. 안팎이 바뀐 거예요. 그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정사는 위에는 그 아주 밑에서 열기가 뿜어서 올리는 거고 병호는 열기가 위가 더 많잖아요. 그렇게 차이점. 어쨌든 열기가 많다. 병호나 정사나 둘 다 밝은 빛을 전해주려고 한다. 밝은 빛을 전해주려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사는 끝으로 표현하는 건 정하잖아. 정하는 온화잖아. 근데 밑에는 이글 탄다. 그래서 정사 일주는 정열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표현을 정화 부드럽게 할 뿐이다. 내면에는 엄청난 열기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물 처리가 꼼꼼하다. 이 사람은 사물 처리가 꼼꼼하고 정사가 사물 처리가 꼼꼼하고 매우 정사는 사물 처리가 매우 꼼꼼하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꼼꼼하다. 사물 처리가 매우 꼼꼼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명랑하다. 명랑하다. 밝고 명랑하다. 하지만 이 적성으로서는 종교가 영적 서성가 해놨네요. 종교가 영적 서성, 남 위로 올라간 두목, 그 다음에 상대를 갖다가 바꾸는 걸 계몽이라 계몽가 이런 계몽가적인 기질이 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탤런트 하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희라. 최수종 부인이죠. 이 사람이 정사일주예요. 정사일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사일주 하희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고 이 글자를 생각해 보면 아마 뭔가 매칭이 올 겁니다. 정열적인 어떤 생각이 있으면서도 표현은 아주 그렇게 부드럽게 여성스럽게 한다. 막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사일주가 하이라 씨가 69년 10월 29일생이에요. 69년 10월 29일생. 술시, 기유, 병자, 정사, 경술. 기유, 병자, 정사, 경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 정도는 그렇게 해서 정사의 경우에는 근데 이 경우가 이제 고난살이라 그래요. 정사가 고난살이라 그래가지고 고난살 홀로 사는 사람이 많다.
어쨌든 애정관계가 원만하지 못해가 홀로 사는 경우가 좀 있다. 그 참고로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하다가 예, 곡각사 곡각, 요거로서 곡각이 뭐냐면 정사가 전부 다 꼬부라졌어요, 글자가. 그래서 곡각살이라서 수술, 예, 이런 항상 수족 절단 이런 쪽에 좀 문제가 좀 있다. 어쨌든 예, 이 글은 예,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상대를 너무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기질이 있거든. 의심하는 기질. 이 의심하는 기질이 좀 없어져야 된다. 의심하는 기질을 자꾸 갖고 있으면은 예, 서로 상대와 사이가 나빠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의심 기질을 좀 낮추라. 그래서 주변을 잘 살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과욕을 너무 이 경우에 정사나 병원과 똑같이 에너지가 너무 충천합니다. 너무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과욕하기 쉬워요. 그래서 욕망을 좀 낮추기를 권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화가 이제는 미를 만나면 정미를 만나면 미토는 해묘미 삼합을 보면은 을목이 되고 또 미토는 여름이니까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본기는 기토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정화 을목이 있으면 정제적 여기서는 편인이죠. 정제적 편인이니까 아까 앞에 정묘하고 똑같습니다. 예술가적인 기질이 하나 있다 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정이 똑같이 정이 두 개 이렇게 있으면 이거 정관적이고 이거 비견이잖아요. 그래서 주체성이 굉장히 강한 그리고 합리성이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기토는 정제적 편인이 정제적 여기서는 기토가 됐네. 기토는 정인적 식신이지요. 그래서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하게 식신은 연구 공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의심도 많이 하면서 그리고 희생을 많이 합니다. 아까 앞에 정축할 때 정축을 우리 공부하면서 희생정신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미도 희생정신이 강하다. 왜 희생정신이 강하냐 그러면은 식신이 원래 희생을 많이 해. 식신 성분은 원래가 내가 봉사하는 활동이야. 그래서 정축이나 정미나 똑같이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의심을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을목은 편인이잖아요. 편인은 원래가 의심을 좀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의심이란 말을 넣은 겁니다. 의심을 하면서도 자기는 희생을 하잖아요. 식신이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유쾌하고 활발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그 중에서도 특히 전통 음식에 대해서 조예가 매우 깊이고 요리 연구가가 많다. 김일주가 요리 연구가 많다. 역시 화개살로 갖고 있으면서 화개는 진술충미가 있으면 화개살입니다. 조용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충미가 겹치면 기미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에요. 조용한 성격인데 운에서 축이나 미가 오면은 식신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충미초가 겹치게 되면은 갑자기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짜증내고 막 그런 기질을 보이게 됩니다. 어떨 때 정축이 미를 만나도 그래요. 정축이 충미를 만나거나 정미도 충미를 만나면 둘 다 똑같이 아주 갑자기 성격이 돌변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특히 정축은 축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축은 타살이잖아. 더 심하지. 그러니까 정축 백호살이야. 정축이 백호살인데 정미는 그래도 백호살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전통 의심증 요리사 그 다음에 요리 연구가 세심한 국리를 해가지고 딱 밥상을 딱 그리 맛있게 차리고 만들어내는 그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미 일주는 그 얘기하는 것이 아까 저게 마음 얘기 중에 자기를 다른 사람 잘 속지 않아요. 속지 않은데 그러면서 속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 깐깐한 데다가 항상 말하는 토가 약간은 의심을 하는 토로 한단 말이야.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단 말이지요? 믿어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좀 성질 급한 사람은 아이 나를 못 믿고 뭐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미 뭐한테 이 현재 글자 6글자 중에서 이 사람한테는 돈 빌리러 가지 마라. 돈 빌리면 절대 돈 빌려주지 않는다는 게 바로 정밀주입니다. 정밀주한테 가서 돈 빌리라 하지 마라. 돈을 빌리면 빌릴 수가 없다. 그만큼 힘든다. 예. 이 정화가 꼬치꼬치하게 따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성격은 유쾌하고 활발하고 희생정신이 강하다 그래서요. 인자하고 선량하지만 이 정미도 좀 고독한 성격이 있다. 그래서 고독한 성격이 있다. 그 정미도 보면 사람들이 의외로 홀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정미가. 되게 식신이 발달한 사람들이 특징인 것 같아. 식신 특히 정미, 정축 이런 식으로 발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축일조하고 정미일조 차이점이 뭐냐면요. 성격 차이점. 정축일조는 굉장하게 시끄럽고 분주합니다. 혼자 지 혼자 일 다 하는 것처럼 막 소리가 요란하고 난리는 정축일조는 그러는데 왜? 그런 수화 상정이 일어나서 막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 정미는 그게 아니고 복생화하면서 조용하게 뭐 하는지 조용하게 하는 것 같은데 차분합니다. 그리고 부하내동하는 걸 싫어하고 막 어디 가서 뭘 일 벌리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처음에 제가 잘 몰라가지고 대전에 내려가가지고 그때 이제 포교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아주 얌전하게 생기고 뭐 또 이 절에도 열심히 그 나오면서 막 하시는 분이 계셔서 아니 나는 저분을 갖다가 좀 이래 좀 모셔가지고 뭘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해줬더니 아이고 말을 잘못 꺼냈네. 아이고 스님 그러려면 앞으로 안 오겠습니다. 앞으로 이 절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라. 뭐 엮이는 걸 싫어하는 거라. 그래서 아이고 그런 성격이 있구나. 그래서 정미가 특히 음, 합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 남한테 엮이는 걸 싫어한다. 어쨌든 정미도 화개살이기 때문에 문화, 예술, 종교 또 뭐냐면 자녀 신상 문제를 고생을 합니다. 결혼도 잘 안 하지만 결혼한다 하더라도 자녀 신상 문제로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런 정축과 같더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자, 위에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천파살 보면 12운수 천파살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묘는 천액살 천파살 그 다음에 천문성 그 다음에 천역 미토 그 다음에 유는 천인성 수는 천수성 천액성 천파성 천문성 천역성 천인성 천수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액 천파 천문 천역 천인 천수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운성으로 일단 귀인 요거는 병정은 해유가 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화는 자 정유 정해를 다 갖고 있는 이건 귀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일지가 되죠. 봅니다. 자 유는 원래 사유축 삼합을 하게 되면 신금이 되고 또 유가 계절로 보면 무슨 계절이에요? 가을철이가 신금이고 또 마지막에 봉기도 신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금은 원래 급제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편제에 해당하니까 급제적 편제다. 모든 것을 내가 다 급제라는 것은 아주 경쟁성이 치열하면서 모든 걸 내 거로 다 만들잖아요. 그걸 하는데
굉장히 모든 것을 내 거로 다 만드는데 편제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내 쪽으로 다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정류는 두려움이 없이 뭘 통제한다? 자기 스스로가 통제라는 거예요. 근데 정류가 비슷한 게 병신이 있는데 병신은 좀 두려움을 좀 가져요. 같은 편제지만 원래가 관리하는 거는 병신도 관리라는 것이고 또 정류도 관리하는 건데 정류는 수가 없으니까 두려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이고 병신은 안에 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수가 있으니까 병이 좀 자기 나름대로는 좀 버겁잖아. 그래서 관리를 하면서도 약간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것이 병신과 정류의 두려움이고 두려움은 평간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세훈 시장이 정유 일주예요. 정유 일주. 오세훈 시장이 일주를 잘 타고났죠. 오세훈 시장이 경자 61년생이에요. 경자생 무자월 정유일 경자시예요. 경자년 무자월 정유일 경자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관이 많잖아요. 자자자가 3개나 관이 편관이 3개나 들어있고 또 제가 경경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분은 무가 많은 사람이냐 오세훈 시장은 재와 관이 재간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운이 목화로 흘러요. 참 좋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오세훈 시장을 보고 또 우리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주 자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정유일주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정유일주에 대해서 조금 적어놓은 거 있나 해볼까요? 두려움이 없다. 아까 말했죠. 통제를 한다. 관리를 하는 게. 통제하는 것은 뭘 통제를 한다면 평간이 편제잖아요. 편제, 그죠? 편제. 편제적 속성이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 합리적 통제를 한다. 정하기 때문에 또 솔선수범한다. 귀인의 도움한다. 귀인 도움은 아까 정유잖아요. 정유. 정유가 있기 때문에 귀인 도움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에 보면은 앞길을 밝히는 등불로 자신이 먼저 베풀어야 한다 하는 것을 주문을 한 겁니다. 항상 자기가 남을 위해서 먼저 베풀어라 그러면 좋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성격 면에서는 이게 온순한 편입니다. 사람 온순한 편이고 순수한 편이고 귀인의 도움으로 일평생을 궁핍하지 않고 살겠다. 그런데 또 하나 보면 어떤 살이 있냐면 대패살이 있어. 대패살. 대패살이라는 게 뭐냐면 잘 나가다가 한번 망하는 살이 있어요. 그 살이 좀 부기가 오래 가지 못한다. 그게 대패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마 이분도 예전에 이 서울시장을 했다가 한번 또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뭐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사주는 중년 이후 행재운도 있고 명성이 와서 크게 대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하게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한 주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야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추앙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부분인 정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해는 큰 물이에요.
해수가 큰 물이에요. 큰 물 위에 정화가 있다. 정화는 다른 말로 뭐 별도 되고 달도 되고 또 꽃도 되잖아요. 그러면 호수 위에 비쳐 있는 달, 좀 모양이 좋나, 그림이 좋나요? 예, 정해가 호수 위에 비쳐 있는 달, 달 같은 거. 아니면은 큰 바다에, 큰 바다에 있는 등대, 예, 등대불. 예. 다들 밤에 빛나는 꽃, 밤에 빛나는 꽃,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로 물상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또 풀어보면 원래 해수 밑에 갑임이 있잖아요. 갑은 본래 해묘미 삼합이니까 맨 처음 삼합으로 올 때 갑목이 떠야 되고, 계절로 봤을 때는 수요, 계절 수. 그 봉기도 수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는 그런 거 알 수 있겠죠. 자, 삼합에 먼저 갑목이 떴으니까, 해묘미 갑목이 떴으니까, 이 갑목은 경금에 대입하면 편제다. 그런데 이 정화에 대입하면 상간이다. 편제적 상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편제적 상감은 편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상간은 말을 잘해요. 내 마음대로 말을 잘한다? 좀 괜찮네요. 내 마음대로 말을 잘해요. 그런 뛰어나다. 그래서 또 어쨌든 내가 한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수정이 불가능하고 그야말로 밀고 나가는 그런 성격이 있다. 그 다음에 식신적 정관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급제가 식신입니다. 고치겠습니다. 자, 식신. 자, 식신적 정관이 되는데, 식신적 정관은 정화가 정관임을 만나기 때문에 합리적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합리적이냐면 너무 합리적이야. 정임 한목이 돼버렸잖아. 적당하게 합리적이야. 너무 합리적이라 하면은 말끝마다 자기 원리를 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피곤하겠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말끝마다 합리적이면 사람이 고지식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정예가 고지식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 유연하지가 못하지. 고정관념이 강해가지고 유연하지를 못하다. 그렇습니다. 정예는 항상 객관적이고 옳은지를 늘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원칙에 입각해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하니까 어찌 보면은 너무 좀 고디식하다. 저 사람과 지금 대화하려니까 너무 좀 고디식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식신적 정관이 두 개나 얘기를 했죠. 식신적 정관도 연구하는데 합리적이라는 거니까 너무 그런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하지만 해가 바다예요. 바다니까 떠돌이 생활을 많이 한다. 이 말. 그래서 객지를 떠돈다. 지혜는 많은 사람이나 객지를 떠돈다. 정화의 속성은 정관이죠. 정화의 속성은 정관인데 합리성과 책임감이 참 강하기 때문에 정의 적성은 뭐예요? 공문이죠. 공문. 상식에 항상 치중한다. 상식적인 우리가 뭐 누가 상식이 통한 나라를 만든다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정예일주는 상식이 통한 나라를 만드는 걸 좋아한다. 정예는 가슴은 가슴은 원래 뜨거워요. 본래 속성은 뜨거운데 머리는 차가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성화강이 된 사람이다 그래요. 수성 물이 위로 올라가고 화가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 그것이 아주 건강한 사람 말이죠. 그 수성화강이 된 사람이니까 매우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연구궁리하는데 자기 고정관념을 너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지식하기 때문에 타인과 어울리지를 못하는 그런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는 데는 부적합하고 눈치가 좀 없다. 눈치가 없다.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융통성이 부족하고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정해일주에 보통 여자들은요, 굉장히 인물이 좀 뛰어나요. 예, 인물이 뛰어나고 남편 말에 순종을 하고 소위 말해서 내조를 잘하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임당, 신사임당 같은 사람,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신사임당은 그렇지 않아. 신사임당은 아주 자기 합리화는 그 사람은 엄청나게 자기를 뭐 하냐면 가장 이 창조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술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분하고는 이 정의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기를 그렇게 좋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의 일생은 성질이 어찌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갖다가 자기 합리적으로 말을 하는 수가 있다. 함부로 한다. 함부로. 합리적으로 한다는 게 자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머리는 차다 관기랑 있는 관기는 뭐냐면 관청 관리로서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좋은 살을 갖다가 관기라 그래요. 관기. 관기가 있다. 정해죠. 무주상보시. 여기도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생색을 내면서 남한테 남을 도와준다고 생색을 내면 다른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생색을 내지 말고 보시를 하고 난 다음에도 보시를 한 상을 내지 않는 것을 무주상보시라는 거예요. 무주상보시를 자꾸 잘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받으라. 왜? 정해일주는 원래가 귀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직과 문학, 예술, 공직과 문학과 예술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총 12개 글자를 갖다가 봤습니다. 12개 글자를 앞에 병자부터 해서 오늘은 정축까지 해서 쭉 봤는데 이 정도로 쭉 한번 훑어놔 놓으면 다음번에 또 우리는 다음번에 시간 남은 무자, 기축 12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자, 기축을 오늘처럼 이렇게 표를 한 장만 완성해 놓고 설명을 해 가는 걸로 이런 식으로 강의를 갖다가 이어갈까 싶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운전 중인데 저기 예, 도움 되죠. 나중에 것만 네. 운전하면서 들었어요. 먼저 필기는 그렇습니까? 해놓고. 그런 네, 걸 나중에 내가 네, 또 해서 드릴 겁니다. 그, 네, 네. 한번 아까 또, 그래도 필기했어요. 필기했고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예, 예. 지금 마지막 거 4개만 이제 음. 운전하면서 들은 거예요. 엄청 도움 되죠, 당연히. 괜찮아요? 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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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공부하는데 좀 네,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네, 딱딱해서 다음번에는 무하고 무기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 네, 네, 또 하고 또 이렇게 해봅시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애플이었습니다. 네.